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테네시주가 돌리 파튼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주의 노래로 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노회상 출신인 존 뉴턴에 의해 쓰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자 자선가인 돌리 파튼 버전이 테네시주의 공식 노래가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사랑받는 기독교 찬송가 목록길에 올라 있는데 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테네시주에 주의 영향을 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노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의 이라크 방문을 사랑의 행위라고 옹호했습니다. 최근의 테러 공격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 교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에 평화 공존을 증진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이번 주말 역사적인 중동 방문을 강행하고 있다고 바티칸이 발표했습니다. 종교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영국 의원의 모임이 말했습니다. 국제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위한 상하원 공동위원회는 종교계가 음모론과 증오 발언의 대상이라는 공격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공격은 당국이 자신의 실패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이기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종교계가 바이러스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고 발병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으며 무책임한 수포 전파자로 징계를 받았고 공중보건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저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예방접종에 반대하는 치료법을 행한다고 비난받았다라고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납치된 279명의 여학생들이 풀려났습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 북서부 한 기숙사에서 무장 기한들에게 납치됐던 279명의 여학생들이 석방됐다고 주지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정부가 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주내 시장, 교원단체 등은 즉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오는 1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뒤늦게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지 약 8개월 만의 조치입니다. 텍사스 외 노스다코타, 몬태나, 아이오와주 등이 최근 마스크 착용 명령을 해제했고 미시시피 주지사도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봄방학철에 여행이 늘어나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최저임금 인상안과 실업수당 추가 지급 규모를 두고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상원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부양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이번 주 후반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상원 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 화상으로 참석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부양책의 신속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부양책은 의회 밖에서 대중과 수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부양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인근 캘리포니아주 농촌 마을에서 25명을 태운 SUV 차량이 대형 트럭과 충돌하면서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오전 캘리포니아주 농촌 마을인 홀트빌 인근 고속도로에서 8인승 SUV에 25명이 탑승했고 대형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하면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멕시코 영사관과 협력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8인승 SUV에 25명이 탑승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카고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표가 계속 개선됨에 따라 어제 피트니스 클래스 규모를 늘리고 바와 레스토랑의 패스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피트니스는 수용 인원을 20명 또는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고 이 밖에 바, 레스토랑, 공연장, 영화관과 개인 서비스도 50명 또는 50%로 연장했습니다. 쿡카운티 공중보건부도 시카고시와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바는 밤 11시가 아닌 새벽 1시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가 다음 주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장소로 바뀔 예정인 가운데 내일부터 일부 주민들을 위해 접종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노이주 당국은 현재 주 백신 보급 계획 1B 플러스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곳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컵스 구장인 위글리 필드도 대형 예방접종 장소로 오픈하기 위해 시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1,577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를 보고했으며 추가로 47명이 사망하고 지난 24시간 동안 6만 1,000회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18만 9,416명, 누적 사망자 22,80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7일 평균 양성률은 전날에 이어 계속해서 2.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국제연합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서부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제연합군과 이라크군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안바르주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적어도 10발 이상의 로켓탄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유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격은 지난달 25일 시리아 동부 이라크 국경의 친일한 민병대 시설을 공습한 데 따른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동남아 국가연합의 노력이 무의로 돌아간 가운데 미얀마 군경이 현지 시간 오늘 시리아에 또다시 실탄 사격을 가해 최소한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또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전역에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최소 18명이 숨진 피해 일요일 이후 사흘 만에 대규모 열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늘까지 8만 7천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사망자를 포함해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209건 보고됐습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보이다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50도대로 오른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3도, 밤 최저 기온 31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오전 한때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39도, 밤 최저 기온 27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